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김진애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완전히 온몸에 진이 다 빠지더군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첫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습니다. 총선 심판에 대한 사과나 죄송 단어 하나 없습니다. 관례상에 국민에게 고개 숙이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왜 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안택하고 국무회의 발언으로 퉁치려고 한 겁니까? 고개 숙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국무회의 계제를 잡은 겁니까? 둘째, 남 탓하는 제3자 화법으로 일관했습니다. 나는 잘했다. 집행하는데 정교하지 못했고 세심하지 못했다. 국무장관들 탓이라는 겁니까? 대통령은 다 잘했는데 국민이 잘못 알아주니 국민이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까? 국민 탓, 장관 탓, 전 정권 탓, 정말 한심합니다. 셋째, 현안에 대한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의정 갈등 누가 일부러 일으켰습니까? 누가 조율해야 합니까? 언제 어떻게 해요? 인사방향, 야당 대표와의 만남과 협치,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현안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라니요. 그런데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또 마사지하고 나선답니다. 비공개 발언에서 사과했다. 국회와 협치에 나설 거다. 우는. 지난번 의정 갈등 담화 때도 그러더니 또 이런 불분명한 메시지로 어떻게 국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진이 더 빠집니다. 이 불통, 이 아집, 이 무능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종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면 초반에 이런 말이 나온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데 그게 진심이었다면 일방적으로 혼자 말해버리고 질의응답도 없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총선 결과를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말보다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다는 행동이 더 진심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통령 모두 발언은 모두에서부터 거짓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왔다는 주장 또한 거짓이다. 지금은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 왜 아직 용산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나의 길은 옳은데 국민이 싫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국정 실패에 대한 사과보다는 내가 이렇게나 잘했는데 그걸 못 알아주는 국민들에 대한 원망이 더 절실하게 담겨 있는 것 같다. 사과를 가장한 변명이고 여전히 자화자찬하며 여전한 남 탓이다.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 라인 바이 라인으로 반박을 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딱 하나만 언급하자면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아직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카르텔 혁파를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왜 카르텔을 넘어선 원전 마피아들의 말은 그렇게 고지고대로 듣는 걸까? 원전이 그렇게도 좋으면 아예 용산에 원전 하나 짓는 건 어떨까? 원전 생태계가 복구되면서 재생에너지 앞길에 아문을 짓게 드리웠다는 건 알고나 있을까? 뒤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했다고 자랑하는데 알리백도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원전 부활로 에너지 전환을 크게 늦춘 일이 될 것 같다. 자칫 여기 발목이 잡혀 선진국에서 다시 중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도 미국의 IRA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건 디지털 전환만큼이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앞으로는 디지털과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문제가 세트로 통합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짐작해보건대 아직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 인식 능력이 이렇게도 떨어지는 건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며 나아가 국민과 국가의 크나큰 불행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도 최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지요. 정청래 최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별에서 온 외계인입니까? 참혹한 총선 참패에도 그 흔한 대국민 사과도 그 흔한 야당과의 협치란 형식적인 단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딴 나라 사람입니까? 총선 참패 후 쏟아낸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국적 불명의 해독 불가 외국어 같습니다.
첫 마디가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목에서 그저 헛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검찰 독재, 둘째는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사업, 이권 챙기기, 셋째는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넷째는 외교 참사, 역사 왜곡, 다섯째는 김건희 여사 아내 보호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것입니까? 이권을 잡은 것입니까?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바보 선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주어에 나는 없고 정부로 대체하면서 공무원 탓, 공직기강 운운하는 것을 보면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발언 4시간 뒤 국민께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잘 해나가겠다는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이 공개되는 것처럼 비공개 발언의 공개화입니까?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겁니까? 연극이 끝난 후 관객이 모두 떠난 후에 혼잣말, 독백하는 겁니까? 더 우습고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정권, 기대할 것이 없는 윤석열 정권, 결국 또 하나의 정권 종말의 비극의 씨앗을 잉태한 이번 총선이 아니었을까? 저는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의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굿바이 윤석열 정권. 이어 말미에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총선이 끝났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분 말씀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 굳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윤석열에겐 제대로 돌아갈 희망이 없다는 걸 마지막으로 확인한 셈이 되었지요. 작년 9월 유시민 작가는 시민언론민들의 고정 칼럼을 통해 윤석열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완성형이다. 이념, 성격, 언어, 취미, 지성, 능력 그 무엇도 변화 또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견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일절 듣지 않는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무엇인가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 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척을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민심의 요구를 받드는 신용,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연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작년 10월 컬럼에서도 이렇게 밝혔지요. 그는 방구석 여포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앞장서는 지휘관이 아니다. 참호에 숨어서 돌격 앞으로만 외쳐댄다. 직접 논쟁을 벌일 만한 철학이 없다.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도 없다. 불리한 싸움에서 선봉을 맞는 배짱 역시 없다. 누구도 항의하거나 반박하지 않는 곳에서만 오로지 박수칠 준비만 하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포효하듯 내뿜고 타격 대상이 누구인지 모를 어퍼컷을 휘두른다. 자, 이러니 윤석열로 인한 대한민국의 폭망은 계속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 이재명인 것인데 이재명이 희망이니 당연 저들은 이재명을 제거해야겠지요. 이화영 진술조작 모의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커짐에 따라 이제 전면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검찰청 술판 주장이 황당하다는 검찰의 황당 변명. 검사실 앞 창고로 표시된 방에 안 들어갔으면 수감자가 그 방이 회의실인 걸 어찌하나. 공범 수험자들 모임만도 불법. 라고 핵심을 꿰뚫었지요.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이례적으로 인터뷰 발언을 합니다. 결론은 현재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 했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담당 검사들과 교도관들은 알고 있겠지요. 끝을 봐야 끝난다 이겁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의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단장으로는 철험회의 민영배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 진상조사단은 김영민 의원의 검사범죄 대응 TF를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꾸려진다는 것인데, 이 검사범죄 대응 TF야말로 검사들의 저승사자가 아닙니까? 즉 검사 탄핵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러니 살고자 하는 내부자들의 이실직고가 나오겠지요. 박찬대 최고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만 내놓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이른바 진술 조작 술파티에 대해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수원지검의 반박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기껏 내놓은 근거가 김성태와 방용철이 부인했다라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면 모두 밝혀질 문제인데 왜 근거 자료를 내놓지도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조작 술파티 장소로 지목한 수원지검 1313호실 앞방 복도를 비추는 CCTV를 공개하면 같은 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금방 확인될 것 아닙니까?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면 셋이 같은 날 수원지검에 모였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될 문제 아닙니까? 왜 공개 안 하십니까? 개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담당 교도관들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원지검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회유와 협박 자체도 중대 범죄이지만 음식과 술까지 제공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진술 조작 술파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대검이 수원지검의 대질조사 날짜와 교도관 출장 기록, 구매한 음식 메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판에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온 지 열흘이 훌쩍 넘었습니다. 뒤늦은 자료 제출 요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